자,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오토바이 정말 많잖아요. 그 위에는 대부분 젊은 라이더분들이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배달 라이더가 되는 걸까? 이게 단순히 돈 때문만일까요? 알고 보면요, 이 현상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비밀, 바로 게임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긱워커라고 부르는 분들의 절반이 넘는 정확히 55.2%가 20대와 30대 청년들이라고 해요. 안정적인 직장 대신 오토바이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뭐랄까 거의 중독적인 게임의 룰이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말이죠. 배달 일이 우리가 밤새도록 하던 그 롤플레잉 게임 RPG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이 설계됐다면 어떨까요?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게임에서 퀘스트 수락하는 게 주문 접수가 되고 미션 완료해서 보상을 얻는 게 배달 완료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와, 정말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이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현실판 RPG 레벨 1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테마는 바로 퀘스트와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매일매일 하는 일을 게임처럼 만족스럽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죠? 퀘스트 수락, 배달 수행, 그리고 보상 획득. 이 단순하고 계속 반복되는 게임 루프가 라이더들을 계속 달리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게임에서 왜 몬스터 잡고 아이템 얻고 또 잡고 끝없이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멈추기가 힘든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뇌가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행동, 그러니까 배달을 하고 보상, 돈을 버는 그 사이 간격이 엄청나게 짧잖아요. 그때 바로 도파민이라는 게 쫙 분비되는 거예요. 아, 나 해냈다. 이 성취감. 뇌는 이 짜릿한 경험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보상이요? 이게 또 장난이 아닙니다. 월 평균 400만 원. 와, 이거 무슨 게임 하이스코어 같지 않아요? 실제로 한 플랫폼 자료를 보니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평균 이 정도 버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게임하이 맛 나겠죠? 이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아이템 드랍 시스템이 진짜 기가 막혀요. 월급자람 한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좀 어려운 미션 있죠? 뭐 장거리라던가 비 오는 날 같은 하드코어 퀘스트를 깨면 레어 아이템처럼 할증이 딱 붙습니다. 여기에 피크타임 프로모션까지. 이건 뭐 보상이 계속 터지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게임,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자, 이제 레벨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이 게임을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 게임 마스터의 정체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우리말로는 게임화라고 하는 전략이 깔려 있어요. 이게 그냥 일을 재밌게 만들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게임의 룰을 이용해서 사람들 행동을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짜 무서운 경영 전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현실판 RPG의 게임 마스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플랫폼의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주문을 누구한테 줄지, 돈은 얼마를 줄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신 같은 존재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소름 돋아요. 우리가 알던 RPG의 그 시스템들이 그대로 플랫폼의 통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게임에서 레벨업하는 게 여기선 브론즈, 실버 같은 등급이고요. 아이템 먹는 건 건당 수수료가 되는 거죠. 심지어 내 캐릭터 정보, 그 스탯창 있잖아요. 그게 실시간 평점이랑 배송 데이터가 되고 랭킹 시스템으로 라이더들끼리 끝없이 경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아주 치명적인 버그, 아니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임 마스터는 오로지 빠른 배달에만 보상을 주도록 설계됐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이더들은 더 많은 보상을 얻으려고 위험하게 운전하고 신호도 위반하게 되는 거죠. 마치 게임에서 이기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요. 자, 이제 파이널 레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즐겼던 게임의 이면에 숨어있던 가장 위험한 최종 보스를 만날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 좀 진지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봐야 합니다. 이 최종 보스가 쓰는 첫 번째 스킬이 뭐냐면 바로 자율성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라이더들은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일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의 손에 이끌려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라이더의 안전?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오직 플랫폼의 효율성,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동선을 짜고 주문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보스의 공격 패턴은 정말 무섭습니다. 더 빨리, 더 위험하게 달리게 만드는 알고리즘. 프로모션 없으면 수입이 팍 깎이는 불안정한 구조. 다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책임을 라이더 개인이 다 뒤집어쓰게 만드는 거죠. 33%.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최근 1년 동안 사고를 경험한 배달 라이더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길에서 마주치는 라이더 3명 중 1명은 이 위험한 게임을 하다가 실제로 다쳤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경쟁하는 이 게임이 결국 배달업을 청년들이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일자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게임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현실인 거죠. 그럼 이대로 그냥 게임 오버로 끝나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순 없을까? 이 무서운 최종 보스를 우리가 이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플랫폼에서 일해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법이 바뀌고 있고요. 또 니네 알고리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개해라 이런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라이더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몇 번만 딱딱 누르면 문 앞까지 음식이 오는 이 엄청난 편리함. 과연 이건 누구의 목숨을 건 게임 위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다음에 배달 앱을 켜실 때 이 질문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